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를 발표하게 된 민텔코리아의 백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번째인데도 또 떨립니다. 이거 언제 안 떨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려서 다음 세 번째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트렌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고 나서 한국에 어떻게 수출을 할까, 아니 뭐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제품을 개발할까,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셨다면은 이제 점점 수출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수출에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민텔의 2025년 트렌드는 4가지 주제에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두 번째로는 통념에 대한 반항, 세 번째는 연쇄 반응,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수학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바로 그러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텔은 그럼 무슨 회사인가,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해서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텔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로 한 52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조금 더 해외 정보와 이 제품 트렌드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86개국에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되죠. 그러면 민텔에서는 3만 명 정도에 되는 샤퍼들을 실제로 현장에 보냅니다. 샤퍼들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GS25, 쿠팡 같은 온오프라인 메이저 채널에 방문을 해서 출시된 신제품을 전부 다 구매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사가지고 카드를 긁고 와서 사진을 막 찍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전성분, 가격 이런 글자들을 수기로 입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0년 가까이 지금 한 800만 개 정도의 소비재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원재료가 각 국가에서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소구점들을 제품에 표시해서 어필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앉은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500명이 넘는 민텔의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1000권의 보고서를 써서 지금까지 수만 권을 이제 누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을 포함한 36개국 소비자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내가 식음료를 구매할 때 어떠한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등과 같은 소비자 패널 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는 화면처럼 플랫폼에 만들어서 수출을 하시고자 하는,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인데요. 시장에 이제 엄청난 게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체중 감소 약물, 즉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 등장해 버리면서 이 식음료 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소통되어 왔던 약으로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정의가 재정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감량 약물이 등장해 버렸죠. 그래서 업계에서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푸드 노이즈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푸드 노이즈라고 하는 내가 너무 막 뭔가를 막 자꾸 먹고 싶고, 막 오늘은 뭐 먹지? 그리고 땡기는 식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음식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 노이즈를 체중 감소 약물을 딱 맞음으로 인해서 쫙 사라지게 하고 굉장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좋다고 하죠. 이 위고비는 올해 10월에 한국에 상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컨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체중이 줄어드니까 연료가 절약되겠군, 굉장히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나 이런 체중 감소 약물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옷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최근에 보니까 XX, XL 같은 게 조금 덜 팔리는 것 같은데? 라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음료 업계도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좀 연관이 있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 약물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은 상태를 이제 지속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월마트에서는 이 체중 감소 약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최대 9%까지 식음료를 덜 구매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가 이제 별로 고프지 않기 때문에 식음료를 별로 살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식음료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중 감소 약물을 맞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들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배가 막 이제 고프진 않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위도 메스꺼운 이런 부작용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욕이 줄다 보니까 계속 밥을 안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돼서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약물을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온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긴 또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고비, 식욕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음료 제품을 구매를 덜 하기 때문에 식음료 업계에서는 이 양을 조절한다든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끔 필수 영양소 위주로 소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영양을 잘 좀 챙겨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약 12%의 소비자가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체중 감소 약물이 되게 체중 관리를 하는데 되게 좋다고 동의한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고요. 이 수치는 글로벌 36개국 중에 10이기 때문에 한국이 확실히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왜 영양소 위주로 소구를 해야 되냐면요.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좀 피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이 성분이나 이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막 뭐 지속 가능한 식단, 뭐 노화를 개선하는 식단, 혈당 관리를 해야지 된다. 이제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예전보다는 훨씬 소비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소비자의 49%는 패키지에 이게 제품을 살 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나는 혼란스럽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소비자 평균 24%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 소비자의 15%도 이렇게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중 감소 약물을 쓰는 사람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도 내가 어차피 난 단백질이 뭐 하는지를 알아. 난 식이섬유가 뭐 하는지 알아.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필수 영양소를 위주로 소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식음료 업계가 소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민텔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어떻게 심플하게 이제 소구점을 전달을 할까? 제가 좋은 사례를 3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좌측의 경우에는 역시 네슬레입니다. 역시 세계를 선도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GLP-1 사용자, 체중 감소 약물 사용자를 위한 전용 브랜드인 버츄얼 펄스트를 출시를 했고요. 이게 14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GMPD라고 하는 그 데이터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네슬레 버츄얼 펄스위트라고 하는 제품들은 기존 피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원래 500g 정도 출시하다가 그게 절반 정도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은 절반으로 줄이지만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해서 이것만 섭취해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꼭 체중 감소 약물을 맞는 사람 외에도 내 체중 관리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초반이 믹스베리 마일드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단백질이 얼마, 단백질이 7g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10억 마리가 있습니다. 전부 천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사례는 제가 되게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민텔에서도 보고서를 발행했지만 블루존 다이어트라는 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블루존 다이어트가 뭐냐면 블루존이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5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장수하는 지역의 식단을 가져와서 조금 더 건강한 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 있는 식단들이 점점 간편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적용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로 단백질 11g, 섬유질 7g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식음료를 구매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최우선 요소입니까? 라고 응답을 했더니 주요 8개국만 제가 이제 장표 이게 사이즈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뭘 중요시하냐면 과일, 채소 섭취, 그 다음에 고단백질, 저당, 저칼로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한국은 글로벌 36개국이랑 다 비교해 보면은 칼로리에 대한 저칼로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칼로리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고섬유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소 약물이 증가하면서 식이섬유의 중요성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점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 고단백 음료 시장이나 뭐 이런 고단백 시장이 많이 떠올랐잖아요. 근데 넥스트로는 식이섬유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GLP-1이 이런 체중 감소 약물이 증가를 이제 막 나와가지고 관심이 많아지지만 이후로는 이 GLP-1과 같은 체중 감소 약물 외에도 다양한 건강 요소들을 소구하는 시장들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왼쪽의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뭐 고단백이나 식이섬유가 이제 우리의 체중 조절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태국에서 이제 출시된 쌀인데요. 쌀이 아니라 계란 흰자로 만든 쌀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에 부어가지고 먹기만 하면은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을 천연 GLP-1으로 소구하는 제품입니다. 미국의 슈퍼겉에서 출시한 거고요. 이런 소구점에 되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이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소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년 내에 대부분 중단한다고 합니다. 77% 정도가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걸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물을 막 주사를 배에 놓기 싫어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천연 GLP-1이라고 하는 이런 소구점들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식욕을 좀 줄인다. 그래서 당신이 음식을 덜 먹게 한다라는 스낵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도 점점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수면 시장도 약 2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졌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지만 잠을 잘 못 자면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살이 막 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막 감소시켜서 막 식욕을 촉진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음료 업계는 혈당과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적 또는 이제 영양소에 대한 이런 소구를 점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양소 막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념에 대한 반항은 뭐냐면 기업은 소비자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왜냐면 우리는 맨날 아침에 조깅 30분 하고 건강한 것만 먹고 채소만 먹고 절대 술 안 먹고 뭐 사탕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은 재미와 즐거움, 경험을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소비자는 그래서 결국 새롭고 재미있고 맛있고 뭐 이런 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게 히트 제품이었지를 살펴보면 정말 건강하고 채소 섭취 많이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래서 히트 제품이 된 거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오히려 탕후루라든지 외식에서 탕후루, 뭐 요아정,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히트한 제품들 공통점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런 인식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글로벌 36개국의 평균 28%의 소비자가 나는 음료에 있어서 규칙을 막 내 맘대로 먹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맛의 조합을 즐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한국은 17%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수치가 22%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된 더티 소다라고 하는 챌린지인데요. 더티 소다가 뭐냐면 소다에 막 크림을 넣고 막 라임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풍부하게 먹는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재빨리 커피메이트에서 잡아내가지고 닥터페퍼에다가 딱 넣으면 바로 더티 소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크리머를 출시를 했고요. 작년에 밥이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핑크색 컬러가 좀 트렌드가 됐는데, 이 하인즈 같은 경우에도 밥이
바비큐 소스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소스를 내가지고 SNS에서 이렇게 뿌리게 하면은 사진도 잘 나오고 아주 이쁜, 정말 통념을 깨는 색깔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챌린지로서 화제가 되면서 식음료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고 뭐 이런 예산을 지키면서 집에서 조리를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 소비자나 다른 이제 태국 소비자들을 보면은 한 3분의 1은 나는 해로운 음식 같은 거 먹어도 죄책감 안 느끼고 간식 같은 거 맨날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음료 업계는 소비자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공략할 게 아니라 그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먹고 싶어하는 본능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제품은 Not Beer라고 하는 미국의 제품인데요. 저도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거 무알콜 맥주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맥주가 아니라 진짜 탄산수입니다. 아무 맛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탄산수예요. 근데 디자인은 흡사 버드와이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술을 먹고 싶지 않지만 뭔가 내가 조금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섞일 수 있게도 만드는 이런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신제품이 나오면 이걸 구매해서 DB화도 하지만 100명의 패널들한테 이걸 제공해가지고 이걸 구매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48%의 소비자들이 그냥 이걸 먹어보지 않고도 구매하고 싶다, 재밌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식상함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즐기는 것이 완벽한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왼쪽의 제품, 두바이 초콜릿에 이은 두바이 치킨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시된 치킨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치킨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으로 코팅을 해서 콘프레이크를 발라가지고 마치 튀긴 치킨처럼 생긴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화제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용량 제품이 출시됐는데요. 저렇게 디핑 소스에 찍어서 꺼내서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치킨 드럼 형태. 제품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Noon Not Fried Chicken. 치킨이 아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사례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피쉬라고 하는 스낵 있잖아요. 이 골드피쉬라고 하는 스낵이 일시적으로 제품명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칠레산 베스라고 바꿨습니다. 칠레산 베스 하면 우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산 베스라고 제품명을 일시적으로 바꾼 한정판을 출시하고 내용물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성인 소비자층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었고요. 또 가장 오른쪽은 아프로디아직이라고 해서 민텔도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성적 에너지를 증가해 줄 수 있는 음료들의 출시가 유의미하게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넷플릭스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출연자가 개발한 브랜드로서 여성의 어떤 성적 에너지, 만족감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94년부터 식음료, 뷰티, 퍼스널 케어, 생활용품 다 포함해가지고 소비재들이 출시를 하는 거를 24년까지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할 때 진짜 신제품이 있을 거고, 패키지만 바꾼 리뉴얼성 신제품이 있을 거고, 레인지를 확장하거나 포뮬레이션을 약간 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봤더니 진짜 신제품,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브랜드도 이게 출시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저번에 했던 거 그냥 고추장 맛 또 내자,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이제 현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위협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식음료 쪽으로 가면은 이런 완전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비율이 2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개가 나오면 한 2.6개가 진짜 신제품이고, 나머지는 그냥 맛을 조금 바꾸거나 그냥 패키지를 바꾸거나 이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앞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소형 브랜드, PB 브랜드에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데이터들을 돌려서 쉽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와 제품성으로 대형 브랜드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혁신적인 브랜드는 관습을 계속 깨트리면서 나아가겠죠. 새로운 맛이나 식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저희가 한국에다 물어봤을 때 약 3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브랜드들은 재미있는 협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신선한 맛 이런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가운데 제품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1등끼리의 이제 맛의 스위치입니다. 코카콜라와 오레오가 베스티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 베스티거든요. 그래서 베스티라는 테마로 서로의 맛을 스위치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저 실제로 두 개 다 먹어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레오 먹어봤는데 진짜 콜라 맛이 나고 탄산이 입에 막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었고, 최근에 민텔에서도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이 베이커리 플레이버가 음료 쪽으로 넘어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다음 재밌는 소재로 참고해 보실 만한데, 제가 이거 마침 어제 이제 먹었는데 진짜 오레오 맛이 막 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유화 미각당, 우리가 코로로 젤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70년 된 고무줄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고무줄 젤리를 출시했습니다. 고무줄만큼 엄청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지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레트로 감성까지 자극하는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브랜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왼쪽의 제품은 네슬레 톨하우스에서 미식축구 선수랑 콜라보해서 만든 나초 쿠키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초 같이 생긴 이제 쿠키죠. 그래서 이걸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핑 같은 것도 올려서 이제 친구 간에, 가족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좀 가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되게 재미있는데 쿠어스 뱅킷이라고 하는 맥주 회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랭글러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콜라보를 했는데, 맥주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청바지를 워싱한 이 워싱 데님, 비어 워싱 데님을 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회사 다 미국 서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아주 고품질적인 거를 강조하는 협업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레이스가 되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구아우차오라고 해가지고 중국 이제 젊은 세대들은 중국 전통 문화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막 이런 거를 막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타겟해서 중국의 팔레스 뮤지엄과 협업을 해서 고대 황궁의 3종 요리를 감자칩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에서 한번 수라상 감자칩 이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한국의 전통 요리를 활용한다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슬픈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식품 공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도 심각하고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요인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행동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로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5도를 곧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가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히트플레이션이랑 소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히트플레이션이 뭐냐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소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홍수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점점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농산물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소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향신료라든지 식용유, 신선 농산물 이런 핵심 재료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 코코넛, 오렌지, 팜유, 밀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 기름은 4대 식용유는 다 올랐다고 합니다. 뭐 제 얼굴에서 나오는 기름 빼고는 진짜 나머지 기름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자꾸 전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밀도 오르고 막 다 올라가지고 식량 안보도 점점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절반도 안 돼서 취약한 편이라고 하고요. 쌀 빼고 나머지 곡물들은 부족한 상황. 그래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또 가격 인상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텔의 글로벌 컨슈머라는 데이터로 36개국 소비자를 아까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인한테 이제 재무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한국 소비자들 재무 상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 29%의 소비자가 전년 대비 안 좋다. 네, 저도 전년 대비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고요. 또 50% 정도는 지금 재무 상태가 나쁘거나 빠듯하거나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현재 경제 상황이 빠듯하다, 어렵다, 심각한 상태다라고 응답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합산을 해서 3년 동안 추이를 봤습니다. 한국 가장 높죠. 52%에 해당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빠듯한 정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을 보시면 우리보단 괜찮은데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국에 특히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1등이 생활비다라고 58%, 2등이 너무 재밌는 게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계 지출의 우선순위를 물어봤을 때 역시 한국인들은 투자라 저축을 진짜 좋아합니다. 1등은 저축, 투자. 하지만 식음료 구매는 한 5번째 순위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위험한 시그널이죠. 또 국내 소비자한테 제품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는 것에도 동의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런 걸 보면은 여태까지 브랜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식품업계랑 소비자는 점점 이 심각함을 매대에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왼쪽은 오렌지가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주스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렌지를 빼버리고 감귤로 주스를 출시합니다. 또는 오렌지 반 감귤 반, 또는 다른 시트러스류의 주스를 출시를 함으로써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카카오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초콜릿. 이거 초콜릿 오르면 베이커리, 케이크, 아이스크림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초비바에서 나온 대체 초콜릿인데요. 이 초비바라는 대체 초콜릿을 쓴 스낵.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체 초콜릿의 제품들도 점점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캐롭이 다음 넥스트 카카오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캐롭이 콩과 식물류인데 단맛이 좀 있고 카페인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맛을 내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롭과 카카오 이제 코코넛 파우더를 같이 써서 쿠키앤크림 맛을 재현한 이런 제품이 브라질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롭도 주목하실 만한데, 앞으로 이 캐롭은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좀 저가 라인에서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머니를 닫으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음료 업계는 종전까지 하던 단순한 노력으로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쉽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글로벌 소비자들 좀 볼까요? 캐나다 88%의 소비자는 식료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식음료 구매를 조절한다, 좀 덜 산다, 양을 줄인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의 31%는 소비를 하기 전에 제품을 보고 가성비를 따진 다음에 구매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37%는 일상생활의 장보기에서 저렴하고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가성비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식음료 브랜드들은 늘 그랬듯 새로운 해답과 이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의 제품은 일본에서 출시된 젠부 브레드인데요. 젠부가 일본 말로는 전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부 밀가루를 하나도 안 썼고요. 황색 완두콩 가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질도 낮고 영양소도 좋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가 지금 또 오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젠부 브레드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실 만한데, 특히 이게 최근에 누적 판매 개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요. 아쿠아파바라고 하는 병아리 콩을 삶은 물이 이 다음 계란 대체제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란값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란값을 제가 잘 안 사가지고 몰랐는데 많이 오른다고 하고 사료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계란도 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쿠아파바를 다음 넥스트 베이커리의 계란 대체품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왼쪽 제품 재밌습니다. 이게 보야지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인데 땅콩 없는 땅콩 버터, 헤이즐넛 없는 헤이즐넛 버터를 출시를 해서 이게 최근에 월마트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땅콩도 일정한 온도랑 습도를 요하기 때문에 이게 수확이 최근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다른 그러니까 씨앗류들을 블렌딩 해가지고 땅콩 맛을 구현한 거고, 이 이제 헤이즐넛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카카오 프리 대체 초콜릿도 이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로 왔네요. 마지막 주제는 하이브리드 수확인데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공급망 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은 필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드테크 요새 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푸드테크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소비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업계는 이 농업 생산자 사이와 소비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지, 뭐가 당신에게 이로운지를 잘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네, 브랜드는 아직 경계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술의 이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사장님 저기 뭐죠? 배양육 나왔는데 드셔보실래요? 하면 저는 진짜 싫습니다. 왠지 제가 먹으면 뭔가 유전자가 변형될 것 같고 그냥 저 돈 더 내고 소고기 먹을래요. 저 한우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이런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식음료 브랜드들은 이 기술과 자연, 이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제품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재생 농업 방식으로 키운 밀을 100% 사용한 빵입니다. 이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재생 농업에서도 제가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딱 거기로 키운 밀을 딱 먹으면, 한 입 먹으면 이 사람 인생이 막 바뀐다. 그래서 Life Changing Bread, 이래서 웨이트로스에 출시가 됐습니다. 뭐 엄청나네요. 막 이 밀의 힘, 막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자연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초가공 식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초가공 식품에 대해서 또 발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오른쪽의 제품은 야채로 만든 대체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체육은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거든요. 가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재료는 전부 천연이기 때문에 초가공 재료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체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방부제,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이점이 초가공의 단점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분자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위스키,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위스키는 위스키의 모든 분자를 다 분해해서 그 분자를 대체품으로 해서 다시 위스키로 만든 분자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스키 제조의 전통적인 방식에는 물도 소비를 하고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분자 위스키가 이미 또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식음료 업계가 이 농업과 소비자의 이런 단절을 잘 교육을 하면서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른쪽 제품은 되게 재밌는데요. 이 제품은 버섯 균사체를 딱 뽑아내가지고 요걸로 만든 대체육입니다. 그래서 버섯 균사체를 딱 넣어서 물과 설탕만 딱 줘가지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고기가 되었습니다. 양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과정은 치즈나 맥주와 같은 천연 제조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천연을 소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서 그 어색하거나 소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시된 식물성 치킨 버거인데 아무래도 이 대체 육이라든지 뭐 이제 초가공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고대의 지혜로 키웠다. 고대의 방식으로 해서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클락슨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입니다. 이게 영국의 유명 방송인이 자기가 산 땅에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좌충우돌 그런 모험기인데 농사 짓는 게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이제 일반 대중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이 먹는 이 하나의 농산물이 얼마나 식탁에 가기까지 어려운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글로벌 트렌드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지사님,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한두 개 정도 좀 샘플을 시간 관계상 이런 방향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스파크라고 하는 AI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누적한 800만 개 소비재와 수만 권의 보고서를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2025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에 입각해서 어떤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보고서를 다 학습해서 미국 소비자는 이렇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맛이 뜨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의 기회나 격차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AI가 알려줍니다. 진짜 세상 많이 변했죠. 이러면 이미지까지 만들어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제품의 컨셉들이 튀어나오는 시대가 됐고요. 혹시 AI 지사장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내년에는 여기 없을 수 있긴 해서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2025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에 입각해서 어떤 제품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올리브가 들어간 간편식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얘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리스 스타일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줘서 그럼 장수 식단 아까 블루존 다이어트를 가지고 오고 올리브가 지금 수확이 안 되는데 전라도에서 올리브가 막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야, 전라도 올리브로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딱 하니까 영양과 품질이 좋은 그릭 바운티 샐러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올리브 농장까지 이렇게 사진을 AI가 찍어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셉 및 스토리를 얘가 만들어줬는데 수입산 올리브에 의존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재배한 품질 높은 올리브를 듬뿍 사용한 샐러드입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의 그리스식 샐러드의 영양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수익 중 일부는 지역 농민을 위해 기부됩니다. 라는 형태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구아 에센셜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구아 에센셜이 이제 멕시코에서 파는 전통적인 과즙 음료인데 멕시코 상인들이 저렇게 통에 넣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멕시코 전통 스트리트 푸드의 이 통 느낌의 각종 영양, 과일이나 곡물을 쓴 이런 주스, 아구아 에센셜이라고 하는 컨셉도 나왔는데 이거 되게 한국에서도 재밌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다음에 또 문종훈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오늘 정말 대단한 연사분들 나왔거든요. 저도 재밌게 끝까지 시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셔서 여러 가지 식음료 개발이나 우리 국가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